정말 끈기가 없는 게 맞는가? 100% 확실한가? 오늘은 더 마인드, 무의식의 힘을 극대화하는 감사하기의 위력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저자는 불을 끌어들이는 세 가지 방법인 매일 소리내어 말하기, 매일 쓰기, 매일 상상하기에서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매일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공이란 단어를 잊고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행동 자체를 끈기 없는 사람처럼 해왔을 뿐 끈기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자는 오랫동안 우리를 움직여온 무의식의 프로그램을 갈아 끼우려면 매일 하는 반복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의 의대 생화학 교수이자 자발적 진화의 저자 브루스 립튼 박사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는 걸 이룰 때까지 스스로를 속여라. 지금 당장 현실이 변할 기미는커녕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도 우리는 스스로 성공했다고 믿어야 합니다. 삶에서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나를 믿어주고 내 곁을 지켜줄 유일한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자신입니다. 스스로를 믿지 않는다는 건 유일한 내 편을 버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저자는 앞서 말했던 성공의 방법과는 차원이 다른 숨겨진 네 번째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불을 끌어당기는 방법을 한 줄로 요약해보라고 말한다면 나는 상상하기 그리고 감사하기라고 답할 것이다. 저자는 소수의 성공한 사람들은 정말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무엇에 감사해야 할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자는 무엇에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원하는 삶을 이룬 당신의 모습과 그 상황에 대해 감사하라. 우리는 살면서 너무 힘든 시련을 수없이 겪습니다. 고난과 좌절을 겪고 역경이 생기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점점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모습에 온몸에 힘이 쭉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삶이 재미없다는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옵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 닥치면 오히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최악에는 죽음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삶이 너무 힘들다면 이 말을 기억하세요. 어제는 히스터리, 내일은 미스터리, 오늘은 기프트입니다. 우리의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선물 받은 오늘에 감사하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누리세요. 그러면 우리의 어제는 우리의 역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모여 우리의 삶이 원하던 것을 이룬다면 살아있음에 감사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는 고귀한 가치를 지녔고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잠재력을 지녔으며 이미 성공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벌써 한 명이 생겼음에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에 대해 감사하라. 회사가 너무 가기 싫다면 실업자가 돼보면 합니다.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부모님과 싸워 너무 짜증이 난다면 부모님과 헤어져 보면 합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리움이 얼마나 사무치는지, 아이가 말을 안 들어 속상하다면 아이가 크면 합니다. 그 시간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마지막 장면이었다는 것을,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관리에 소홀했다면 아파보면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부를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던 자산임을, 지금 삶이 초라하다면 죽음 앞에 서면 합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었음을. 제가 어떤 유튜브에서 감명 깊게 들은 내용입니다. 익숙함에 속아 있지 마세요. 우리의 오늘은 어제 죽은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먼저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감사한 일들이 하나둘씩 툭툭 튀어나올 것이다. 일단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 저자가 말하는 감사하기의 장점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감사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어떤 호의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내면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차오르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인 에너지는 같은 주파수의 긍정적인 일들만 끌어당겨줍니다.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도 그 사람이 내뿜는 주파수가 나의 기분도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여유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유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장 폴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시다.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 수많은 결정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결정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이 조급함입니다. 그러나 저자가 말하는 감사함은 조급함을 눌러주는 여유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여유 있는 결정은 좋은 결정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저자는 이러한 결정이 쌓인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말해줍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평정심을 유지한 채 좋은 선택을 계속해 나아간다면 미래의 당신이라는 사람의 결과 값은 도저히 같은 사람의 인생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를 것이다. 버틴다고 생각하면 정작 버틸 수가 없다. 결국 당신이 있는 곳은 시궁창이고 그 시궁창 안에 발을 담그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자각할 때마다 점점 더 괴로워질 것이다.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대부분 주변 사람들은 버티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버티는 걸로는 버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버틴다는 것 자체가 부정적이기 때문이에요. 버틴다라는 의미는 기존의 것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아닌 기존의 것을 수용한다는 태도입니다. 변화가 없다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고 현실이 바뀌지 않는데 무조건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몇 없을 겁니다. 기존의 것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미 원하는 것을 이루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감사한 마음을 느껴보는 겁니다. 저자는 오늘 하루도 힘겹게 버티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오늘 역시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경이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당신이 그토록 원하는 삶의 일부가 된다. 당신의 오늘은 정말로 그러하고 그래야 마땅하다. 만약 인간이 4차원의 세계를 인식할 수 있다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의 존재를 당연하게 인식하듯이 시간 또한 존재한다고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다. 저자는 차원의 개념과 함께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은 4차원에 이미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3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4차원의 개념인 시간을 눈으로 볼 수 없어 인지하지 못할 뿐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개념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자가 말해온 것들이 연결고리가 되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처음에 마인드셋을 통해 지금까지 살아온 개념을 깨도록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상상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던 삶을 그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상상을 현실로 꺼내 상상의 모습을 시각화시키도록 했어요. 이 모든 것은 미래 어디선가 존재하고 있는 또 다른 나를 인식시키는 작업이었다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즉, 시간이 흘러 2037년에 제가 1000억 자산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2037년에 1000억 자산가인 제 모습을 현재로 불러들이는 것이죠. 지금 저는 2037년에 1000억 자산가로서 오늘의 결정을 잘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면 2037년에 1000억 자산가인 저는 제 결정에 실망하고 다시 자신의 세계로 돌아갈 테니 말이죠.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게 합니까?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긍정적 에너지로 미래의 당신을 끌어당겨라. 그리고 눈부신 그 순간을 현실로 마주하라. 감사합니다. 펜트하우스에서 바라본 풍경이었습니다.